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10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코너지요. 주제는 인천에서 발견하는 희망 이야기, 그리고 인천의 역사, 자연, 사람, 혹은 사건들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천의 꿈과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이 코너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희망 날개 네트워크 대표 우리 최정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 하면은 뭐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예. 오늘은 인천의 바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최정화 선생님도 또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바다로부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실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김용구 작가님 인천을 대표하는 이제 바다 이야기꾼입니다. 네, 특히 네, 이러한 특색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네, 인천의 바다를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음,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음, 그 임 작가님께 네, 한번 네, 여쭤볼게요. 아시겠지만 네. 인천의 바다에는 섬이 몇 개나 있나요?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선생님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려가지고 예, 이제 죄송합니다. 최근까지 이제 네, 공식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네. 있는 섬의 개수는 168개입니다. 168개 절대 안 예.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이 168개 음,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40개고요. 네.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이제 무인도가 128개이죠. 음, 자, 이 168개 정도의 섬이라면 꽤 많은 섬인데요. 그렇죠. 많은 매립이 섬은. 되기 음, 전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200여 음, 개가 훨씬 넘는 섬입니다. 음, 이렇게 인천 앞바다에는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천 앞바다를 경기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아, 이 경기 다도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도해 그러면 이제 한려수도라든지요. 네네. 혹은 이제 남해안에 이제 많은 섬들, 정말 음, 아름다운 바다를 이야기할 때 네네네네. 다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도해라는 말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음, 명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다 다도해죠.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천 앞바다, 경기 만에 음, 많은 섬들을 가진 인천 앞바다를 음, 경기 다도해라고 음. 합니다. 경기 다도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다도해라는 용어가 인천 앞바다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너무 좋은데요? 이제 네. 거기로부터 인천 앞바다의 이제 성격을 좀 네. 이제 규정해 가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인천 앞바다는 우선 이렇게 많은 섬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는요, 북쪽으로는 황해도예요. 황해도의 네네. 남쪽 해안이 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는 서쪽 해안이 됩니다. 음, 그리고 충청남도로부터는 북서쪽 해안가가 되는 거예요. 음,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네네. 예산, 네. 아산 네. 이러한 이제 그 지역들이 우리 경기만 인천 앞바다의 남쪽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 인천 앞바다는 만입지형이죠.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에 의해서 이렇게 음, 둘러싸여 있는 만입지형인데 네. 이 만입지형 안에 이렇게 많은 섬들이 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 그렇게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인천 앞바다는 만입지형이다. 그 만입지형인데 많은 섬들이 있다. 자, 음. 이런 이제 그 지리적인 특성 속에서 인천의 바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인천의 섬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이제 인천의 섬들에 네. 대해서는 우선 이제 섬 하면 어로가 생각이 나죠. 바다 사람들 그렇죠. 하면 이제 그렇죠. 바다에 이제 그 생업이니까. 예예 네. 어로 자원 수산 자원들을 네네. 찾아서 그리고 거친 파도와 이제 싸우면서 음. 그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런 이제 수산물들을 또 이렇게 바꾸고 이제 말하자면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생업을 이제 하는 분들이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산업이 바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섬은 정치적으로 혹은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난이 나거나 혹은 전쟁이 음. 나거나 그랬을 때 도피하는 곳으로도 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에 많은 섬들이 산 음. 꼭대기 이름이
국사봉이 많습니다. 국사봉, 국수봉 이런 이제 뭐 네. 장봉도에도 국사봉이 있고 네네네. 곳곳에 국사봉이 있는데 이것은 나라를 이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뭐 삼각산도 있고 그런데요. 네네. 잃어버렸던 이제 고려 왕실, 그러니까 음. 고려의 왕실에 있었던 분들이 피난을 가는 섬으로. 곳이기도 했던 네네네.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도피처. 그러면서 왕실이나 왕족 혹은 이제 귀족들이 이제 살면서 그 고향 혹은 이제 고국 어떤 이제 망국의 하늘 음. 그렇게 이제 달랬던 그런 지역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네. 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섬은 문화의 가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화의 가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들 수 있는 근거들이 뭐냐면 인천 앞바다 섬에서 나오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 네네. 신석기 시대 유물들,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우리 영종도만 하더라도요. 신석기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서동 유적이라든지 삼목도 유적 이런 데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신석기 유적지 혹은 마을 터로 네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유물들 이런 것들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인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인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나온다.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육지와 해안 간의 연결고리로 섬이 활용됐다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네. 고대에는 혹은 이제 그 이전에는 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강이라고 하는 이 물은요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문명의 고속도로다라는 이제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전체에 많은 국가들의 혹은 많은 이제 그 집단들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다거든요. 바다죠. 네. 그게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황해바다라고 부르죠. 네네네. 바로 이 황해바다입니다. 아. 그래서 이 황해바다를 동아지중해라고 부르거든요. 동아지중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생소하긴 하네요. 예, 우리가 네네. 이제 지중해라는 네. 개념, 아까 다도해가요. 보통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중해라는 말 역시 보통 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제 지중해가 있겠고요. 발트해 같은 곳도 지중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천 앞바다 황해바다는 한반도와 또 요동반도 혹은 이제 산동반도 이런 이제 그 고지형들 반도들에 의해서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예요. 네네.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중해다. 그래서 동아지중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인천 앞바다의 섬들은 이렇게 산동반도, 요동반도 혹은 황하의 물이 천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요하의 물이 영구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요. 또 우리의 이제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예성강 혹은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이런 강들의 문화가 만나는 그러한 용광로적 성격을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 황해바다가 동아지중해라고 하는 그런 성격, 네네. 그 성격 안에서 인천 앞바다는 또 경기 다도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큰 범위 내에서 동아시아 지중해.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용광로다. 네. 그런데 그 문화의 용광로 속에서 배꼽 같은 역할. 네네. 그게 이제 우리 경기 다도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뭐 연평도라든지 뭐 대청도 혹은 영흥도 또 대부도 또 영종도 용유도 이런 데서 나오는 선사시대의 유물이나 유적들이 그대로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혹은 이제 그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가 서로 경쟁을 하던 그 시기에도 이 바다의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음. 해상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네네네. 그 싸움에서 승리한 국가가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백제가 되겠죠. 건축원 네. 때. 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는 신라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황해바다 동아지중해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일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아지중해의 가장 핵심 지역인 경기다도의 인천 앞바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은 인천의 바다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는 이제 교류와 협력, 소통 이런 데 있어서 고대 혹은 이제 전근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다였다는 사실. 그래서 바다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혹은 누가 바다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가 어찌 보면 20세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바다는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인류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자원들이라든지 가능성들이 여전히 바다에 있고요. 지구 전체에서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천 앞바다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독도를 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이 바다를 향해서 열려 있는 음.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이 바다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천 바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심이 적고요. 혹은 지식이 좀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그 연구와 활용에 대한 모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 네네. 인천은 사실은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항로죠. 이제 그 비행기가 다니는 이제 네. 하늘을 적극적으로 네. 활용하고 또 이제 소통의 내용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이제 열린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천의 이제 바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인천은 지금 인천 신항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컸다고 했던 인천항, 인천 내항을 말하는 것이죠. 1974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을 그 대전제로 하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천항, 인천 내항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 후에 북항과 남항을 또 개발을 했고 이제는 이제 동아시아 허브 항구로서 인천 신항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인천 이제 국제여객 터미널이 완공이 된 상태고요. 네네. 인천 신항에서도 성광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지 또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제 이미 이제 완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는 인천 신항이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이제 인천항이 어떻게 개발되어서 어떻게 활성화되느냐가 인천의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천항과 관계된 또 인천항을 통해서 설정하는 모든 이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인천의 경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인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하시거나 행정하시는 몇 분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인천 300만 시민들이 인천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네네. 건가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나 이제 성찰을 하게 된다면 인천의 바다를 생각하는 건 곧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인천은 정말 하늘길이 있죠. 바닷길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세계 속의 중심지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세계의 중심은 바로 음. 내가 딱 깃발을 꽂고 있는 자리가 네. 중심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디도 중심 아닌 곳이 없다. 다만 그 중심의 역할을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인천항이 지금 내항이 있고 외항이 있는데 외항에 이제 여러 항구들 또 작은 부두들 얼마나 네.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부두와 하나하나의 이제 항구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고 만약에 그 항구들이 예를 들어 지금 인천 그 국제여객 터미널이 굉장히 멋있게 훌륭하게 지어놨지만 지금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많은 배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많은 이제 어떤 국제적인 이동이 이 터미널을 통해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항구가 왜 그런가라는 그 이유는요. 이 굉장히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관계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물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천 시민들을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 자원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인천 시민으로서 저도 열심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